KBS 바둑왕전 최명훈 선수 대 최재영 선수의 1회전 대국입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 이 바둑아 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어 형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런데 바둑에서 방어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있죠. 연결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이 상대방의 돌을 잡는 방법과 그리고 자신의 돌을 살리는 방법은 그 전에 먼저 끊거나 연결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둑아 놀자 시간 연결과 차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과 차단, 단수 상황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바둑팬이 서봉수 구단에게 바둑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먼저 자신의 돌을 다 연결시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신의 돌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상대의 돌이 끊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고 그때에는 상대의 돌을 잡으러 가기가 용이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네, 연결을 하는 방법에도 좀 더 효율적으로 연결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보죠. 네, 지금 이 9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선 이 우상기의 형태부터 보죠. 지금 서로 돌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곳이 상대와 나의 이 가운데, 이곳입니다. 네. 여기를 흙이 둔다면 상대의 돌을 차단하면서 자신의 돌은 전부 연결이 되고 네. 반대로 이곳을 백이 둔다면 대기 한번 더 볼까요? 자신의 돌은 차단을 당하면서 이 주변의 두터운 형태가 확 달라지죠. 네.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상대의 모양을 돌파하는 형태, 정말 피해야 되는 모양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신은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이쪽의 형태를 보시면요. 앞선 형태와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이 형태에서 포인트가 되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네. 지금 이곳을 둠으로 해서 자신의 돌은 전부 연결이 되었고 상대의 돌을 끊어가면서 이 강함과 약함이 상대가 두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군요. 흙과 백이 뒀을 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상 쪽의 형태인데요. 지금은 이쪽의 형태처럼 마주 보고 있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 곳의 흙돌을 연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이런 곳에 백돌이 없다면 상대가 먼저 이렇게 돌파를 해도 좀 연결할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이 가능하지만 네. 백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 수로 차단이 될 때 그곳을 연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곳을 연결하지 않는다면 백이 이렇게 차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차단을 하면서 이 양쪽의 흙돌이 당장은 활로가 좀 보입니다만 앞으로 굉장히 시달릴 수 있는 형태입니다. 네. 자, 지금도 흙이 연결을 해야 하는 형태이군요. 네, 지금 이 형태에서 지금 중요한 곳이 다른 곳이 아니죠. 어디를 둔다고 하더라도 백이 이곳을 두면 그때는 좀 곤란한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연결시키면서 상대의 돌을 양분하고 자신의 돌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모양은 조금 다르네요. 네, 조금 더 고급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형태는 딱 한 곳밖에 보이지 않았다면 지금은 이 안쪽에서 과연 어디를 둬야 할지 조금은 애매한데요. 네. 지금 이 형태에서 연결하는 수는 유일하게 이 한 수입니다. 네. 지금 이 수가 아니라 이 가운데라고 해서 이런 곳을 두었다가는 이렇게 치받거나 이렇게 끊어간다면 이것은 앞선 형태와 차이가 있다면 상대의 돌은 끊어갔지만 자신의 돌도 양쪽이 차단되어 있죠. 네. 지금 이렇게 두는 수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돌을 연결시키면서 상대의 돌을 차단하고 상대가 여기를 두면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만이고 이쪽을 둬도 여기를 연결해서 그만입니다. 네. 앞서 봤던 형태들은 이렇게 일렬로 직선으로 연결을 하는 모양이었는데요. 사선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네. 6번째 형태를 보시면요. 지금 이쪽의 형태는 자세히 보시면 백돌은 이미 끊어져 있습니다. 백이 여기를 둬도 이곳을 끊으면 백은 양분되어 있고 네. 여기를 둬도 마찬가지로 끊어집니다. 그런데 상대의 돌을 끊고 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앞서 보았듯이 자신의 돌이 연결되면서 상대의 돌을 끊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거든요. 네. 지금 이 형태에서의 정답은 이곳입니다. 자, 흙이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 백이 어디를 둬도 끊기지가 않아요. 백이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두고 네. 여기를 상대가 두면 여기를 둬서 이런 형태를 맞보기라고 하는데요. 네. 이 양쪽을 맞보기로 함으로써 지금 흙의 형태는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앞으로 백돌을 괴롭힐 여지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네. 지금의 이 형태, 이 흑돌이 연결을 하면서 네. 백돌을 양분시킬 수 있는 자리. 어떻게 보면 이곳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딱 요 네 모양만 보면 똑같아요. 네. 주변의 돌은 신경을 쓰지 않고 이 한가운데 있는 네 곳만 보면 됩니다. 네. 이 네 곳을 봤을 때 가운데가 되는 곳, 그러니까 자신의 돌을 연결시키면서 상대를 차단할 수 있는 곳은 역시나 이곳과 마찬가지로 이 네. 자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연결하려고 했다가는 이곳을 둠으로써 양분이 되고 네.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두고 나서 이곳과 이곳을 맛보기로 하고 이곳과 이곳을 맛보기로 했을 때 그때 흑돌은 완벽하게 백을 차단하면서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모양은 그 배웠던 단수 형태가 나올 수 있는 형태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을 백이 먼저 둬서 이렇게 차단한다면 네. 이 세 점이 단수가 되면서 활로가 유일하게 이곳에 하나인데 어차피 네. 나가봤자 따내면 잡히기 때문에 네. 이곳은 활로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단을 하는 순간 이 흙은 잡힌 돌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일단 연결을 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지금 이 흑돌과 이 흑돌을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그때 유일한 한 수가 바로 이수입니다. 네. 이수 이외에 다른 곳을 둔다면 어디를 둔다고 하더라도 백이 이곳을 끊는 순간 이 세 점은 잡히게 되고요. 여기도 어차피 있는다고 해도 또 잡히는 형태가 네. 되니까요. 다 막히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곳을 잇는 수가 유일하게 연결을 꾀하는 수고 이 수로 인해서 흙은 안전해집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연결 그리고 차단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대국 최명훈 선수 대 최재영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 두 선수의 프로필을 보니까요. 최명훈 선수가 입단했을 때 최재영 선수는 태어나지도 않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연차가 많이 나는 그런 두 선수의 만남인데요. 네.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두 선수 어떤 바둑을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네, 두 선수 비교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명훈 선수와 최재영 선수입니다. 랭킹 96위, 76위, 20계단 차이가 납니다. 네, 최명훈 선수가 이제 활약을 처음 하기 시작했던 때가 90년대 중후반입니다. 네, 그때 최재영 선수는 아주 갓난아기일 때죠.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의 연차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네, 하지만 바둑판 앞에서는 서로 공평하게 대국을 펼칠 수 있지 않습니까? 랭킹에서는 오히려 최재영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네, 두 선수 코치와 선수로 국가대표팀에 같이 속해 있었기 때문에 최명훈 선수는 최재영 선수의 대국을 볼 기회가 많았을 텐데요. 네. 그리고 또 최명훈 선수가 정상권에서 활동한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네. 기존에 이 데이터가 많죠. 그런 면에서는 또 최재영 선수가 유리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두 선수의 기풍으로 보자면 조금 대조적인 모습. 그러니까 최명훈 구단은 수비형이고 최재영 초단은 공격형인데 그런 모습도 오늘 바둑을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네, 오늘도 대조적인 기풍의 두 기사가 만났습니다.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KBS 바둑왕전 1회전 대국입니다. 최재영 선수 바로 작년에 입단을 했는데요. 바둑왕전 첫 본선입니다. 최명훈 선수 KBS 바둑왕전 7승 12패입니다. 9번째 본선이네요.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명훈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됐습니다. 최명훈 네. 구단은 이창호 구단과 동갑내기 과거엔 라이벌로 불렸던 선수이고요. 네. 97년쯤에 그러니까 최재영 초단이 막 태어났을 무렵부터 이창호 구단과 도전계에서 굉장히 많이 겨뤘던 선수입니다. 기풍상으로도 이창호 구단과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과거에 이창호 구단의 별명이 돌부처였고요. 지금도 물론 돌부처라는 별명이 쓰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조금 더 이 단단한 바둑을 둘 때
그 당시에 최명훈 구단의 이 별명이 돌 하르방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아주 비슷한 기풍 그리고 후반이 강한 이 바둑으로 잘 알려져 있었던 최명훈 구단이고 특히 과거에 흑번이 강해서 이창호 구단과 흑번 필승으로 겨뤘을 정도로 이 흑번에서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오늘도 흑번이에요. 네, 그렇죠. 최명훈 구단 바둑 팬들에게도 익숙한 이름이고요. 이 바둑 보면서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 혹시 신사인방이라는 이 별칭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그 중에 1인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창호 구단과 동시대가 아니었다면 훨씬 더 화려했을 것 같은 선수가 또 바로 최명훈 구단이기도 한데요. 네. 최명훈 구단이 타이틀을 한번 획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2000년인데 루이나이웨이 구단을 꺾으면서 타이틀을 획득을 했었고요. 네. 그 예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사인방으로 불리었던 선수들, 그 신사인방으로 불린 것이 93년쯤의 일인데요. 네. 신사인방의 일원이었던 윤성현, 최명훈, 이상훈, 양건 이런 프로들이 대부분 타이틀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창호 구단과 동시대에 활약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명훈 구단 물론 활약을 했던 건 좀 오래되긴 했지만 최근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기 때문에 최신 유행 형태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최명훈 구단의 세대 기사들, 이창호 구단도 포함해서 네. 이 평가가 랭킹만으로는 좀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모든 대국에 완벽하게 집중을 해서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운 나이대와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한판이다 하고 중요한 시합에서 임한다면 네. 분명 랭킹보다는 더 좋은 내용의 대국을 보여주거든요. 최명훈 구단도 그래서 이제 같이 국가대표 기사들과 검토를 할 때 많은 영감을 주는 선수입니다. 오늘 포석 좌하, 좌상 예사롭지 않은 모양들인데요. 네. 일단 좌변에서 최명훈 구단이 단단하게 자신의 모양을 갖춰가고 있고 그 이후에 최재영 초단이 백도를 전부 타개하는 과정입니다. 네, 지금의 백이 끊어가는 선택, 네. 약간은 의외일 수도 있는 선택입니다. 상변 쪽에서 끊는 형태에 나왔는데요. 상변 쪽 보겠습니다. 이 모양에서죠. 네, 여기서 이곳을 끊어갔는데요. 네. 지금 애초의 형태에서 이곳을 붙여 끊었을 때는 이곳에 백의 벽을 이용하는 수법임은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쉽게 이곳의 돌을 포기하니까 여기 하나 더 밀려져 있는 기존의 형태보다는 조금 더 두터운 백이 약간 중복이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곳에 2점을 버리는 최명훈 구단의 선택이 좋아 보이고 네. 보통이라면 그냥 이곳을 한 칸 띄어서 이곳을 벌리면 그때 이제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는 진행이 더 무난해 보였습니다. 네. 그 실전은 돌을 잡긴 했는데 잡고도 오히려 상대가 의도한 것에 끌려가는 형국입니다. 네, 이곳을 두고 네. 내려서니까요. 이곳을 밀어 올렸죠. 네, 그러고 나서 이곳을 지금 걸쳐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걸쳐가니까 바로 이쪽을 또 걸쳐가면서 역시 최재형 초단도 공격적인 성향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자 이제 이곳을 붙이고 네. 끼워갔죠. 이런 붙이는 수는 평소에 함부로 흉내내면 절대 안 되는 수법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형태에서 여기를 붙인다면 이곳은 젖혀서 주변의 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말 이상합니다. 지금은 뭐가 다른 거죠? 지금은 이쪽에서 붙이는 것과 여기서 붙이는 것 차이가 있다면 네. 이곳에 가까이 흙의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붙일 때 백이 젖히는 순간 이곳으로 무한한 발전성이 뻗어나가게 되는데 네. 여기는 발전성이 뻗어나가봤자 딱 두 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복이라는 뜻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상대의 중복을 만들기 위해 이곳을 붙여갖고 네. 그래서 이 두 텀을 활용하기 위해 실전에 여기를 끼워서 두는 겁니다. 나가고 네. 이게 이어서 진행이 됐고요. 위로 단수를 쳤죠. 네, 지금 이쪽을 두면서 네. 또 쉴 틈이 없네요. 여기서 지금 여기를 붙였습니다. 붙이는 수 상당히 여러 번 나오는데요. 깜짝 놀랄만한 수입니다. 지금 네. 이 수의 의미는 이 수도 정말 평소에 따라둬서는 안 되는 수법인데요. 여기 느는 것이 항상 막는 것을 봐서 선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백돌이 여기만 오면 장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붙였을 때 앞서 저희가 이제 살펴봤던 연결각 이 차단에서 그 원칙대로라면 여기를 나가야 되는데 네. 나가고 나가면 자신의 돌은 연결이 되면서 상대의 돌은 끊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이 세 점을 씌워서 잡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명훈 구단이 그냥 이곳을 젖혔고 단수를 쳐서 네. 뭐 이곳의 돌파는 허용하더라도 빵 따냄을 바탕으로 중앙 쪽에 다시 모양을 키우면 된다는 뜻을 내비치니까 여기서 최재형 초단이 여기를 두고 교환을 하고요. 네, 한 칸을 띄었습니다. 이 수도 재밌네요. 지금은 못 잡는데요. 아니요, 지금도 잡혔습니다. 지금도 잡을 수가 있나요? 지금 어떻게 두더라도 네. 여기 단수가 항상 백이 선수견이 된다고 보면 지금의 이 형태는 흙이 살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곳을 둬도 네. 여기를 끼우면 뒤에서 돌리는 수가 있어서 네. 잡히죠. 네, 그래서 지금 한 칸을 띄고 그냥 끼우고 네. 단수 치면 이제 이곳을 치겠다는 뜻을 내비치니까 이렇게 교환이 되는데요. 초반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두면서 네. 처음 등장하는 상면 쪽의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바꿔치기가 된 셈인데요. 오늘 바둑 정말 치열하네요. 네, 그리고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결과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한눈에 봐서는 네. 딱 판단을 내리긴 좀 어려운데요. 석점도 좋아 보이고 우변 쪽에 한 점을 빵 따냄한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네. 일단 저의 판단으로는 백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그 석점을 잡으면서 다 안정이 됐어요. 네. 네, 지금 흙이 그쪽을 눌러가는 것은 자신의 도를 안정시키면서 뭔가 그쪽을 틀어 막을 수만 있다면 이제 흙의 세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환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확실히 백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럼 애초에 이 좌상귀의 형태는 흙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상변 쪽에서는 최재형 초단이 이쪽 저쪽을 건드리면서 아주 재치 넘치는 그런 수법들을 선보였고 그 수법이 지금 성공을 거둔 모습입니다. 뭐 흐름이 괜찮다 뿐이지 바둑이 아주 기울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아직은 갈 길이 멀죠. 특히 지금의 이 형태에서 백이 틀어 막을 때 네. 최명훈 구단이 귀를 가만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맞 끊고 버틴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어려운 수읽기 싸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선택의 기로입니다. 먼저 끊었습니다. 네, 끊었습니다. 흠집을 좀 남겨두는 건데요. 네, 역시 지금 흐름이 흙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최명훈 구단도 단순하게 귀를 살리고 백은 약점을 지키게 냅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먼저 성공을 가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둑이 괜찮았다면 그냥 살려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군요. 네, 그렇죠. 지금은 중앙 쪽으로 먼저 공격을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귀에 흙의 사활도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 부담되는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치열해지는데요. 확실히 이 바둑의 수법 자체가 과거보단 좀 치열해졌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네. 수비형의 대명사였던 최명훈 구단도 시대가 이렇게 기풍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 공격형과 수비형이 만났기 때문에 최재형 초단이 좀 서두르고 최명훈 구단은 좀 천천히 가는 그런 바둑 예상을 했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네. 아직까지도 우하귀 쪽에 네. 흙의 사활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백도 아직은 시간이 없죠. 네, 지금은 그곳을 잡으러 갈 시간은 없죠. 우선 아래쪽에 백돌의 형태부터 정돈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서야 뭔가 이 우하귀 쪽 건드릴 여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백이 젖힌 수도 사실 늘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 선택의 기로면은 최재형 초단은 강수를 선택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눌러가는데요. 우하기 쪽에 뒷맛이 있긴 한데 그쪽의 뒷맛을 노릴 때 완벽한 자세로 흙을 제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명훈 구단도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손을 다른 곳으로 돌릴 여지가 있는 거죠. 자, 우변 쪽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하변도 그렇고 네. 너무 봐야 할 곳이 많네요. 하변 두 점 머리도 좀 아파 보였는데요. 하변과 우변 쪽 보죠. 네, 굉장히 복잡한데요. 네, 지금 이 장면에서 뭐 여기를 늘어서 둘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세 점부터 제압을 했고요. 네. 이쪽 바깥쪽에 백돌이 완벽하다면 지금 여기를 붙여서 이 흑돌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네. 지금 여기를 두었을 때 사실 흑의 응수가 만만치 않아요. 뭐 어쨌든 자체로는 못 사는 형태고요. 네. 즉 가장 백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곳을 막는 수입니다. 막으면 다음에 여기를 따내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된다면 이제 백이 이곳을 젖히는 것은 막아서 좀 어려운 사활이긴 합니다만 패의 형태가 나올 수 있고요. 정말 강하게 추궁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찝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찝어간다면 이곳을 따낼 때 받아주고 이 장면에서 네. 이곳을 두면 지금 여기를 끊어서 양자충이죠. 네. 그렇다면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기존에 이 흙의 수가 많고 바깥쪽으로 다시 공격할 여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다른 변화 아무래도 이 바깥쪽에 백이 완벽하지 않고서는 백도 함부로 가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네. 실전에 일단 그쪽이 나오긴 나왔는데 여기를 날일자로 씌우니까 지금 이곳을 하나 젖혀두고 네. 이곳을 젖혀두고요. 이곳을 젖혀두고 여기를 한 칸 띄어서 받았죠. 그러자 여기를 지금 공격을 들어갔습니다. 네. 결행을 바로 했네요. 네. 하지만 지금은 아까 형태와는 조금 다르죠. 지금 최명훈 구단이 이곳을 두고 네. 먹여치고 여기를 끊어버리니까 기존에 이 늘어져 있는 형태와 비교를 해본다면 여기를 끊고 내려서서 처리하는 순간
뭐 이곳은 막든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를 단수치고 무엇보다도 여기를 틀어 막는 것이 선수입니다. 네. 따내면 백이 잡히니까요. 그러니까 이쪽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 붙이는 수가 그만큼 통렬했지만 지금은 이곳을 틀어 막는 것이 선수로 처리가 되면서 안쪽의 흑돌은 거의 살아 있습니다. 결국 여기를 두고 잡을 때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최재형 초단의 우아기 쪽에 건드린 수법은 조금은 빨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결국 이렇게 처리되고 중앙이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네. 우하 쪽이 산인 걸로 일단락이 되지만 바깥쪽 모양이 더 문제거든요. 네, 일단은 바깥쪽의 백의 형태도 완벽하진 않고 네. 대신에 이 우아기 쪽에서 흙이 집으로는 득을 받지만 그 과정에서 살리는 과정에서 흑돌을 하나 삼선에 찔러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 흑돌 5점이 지금 자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부근을 백이 찔러가는 데에는 좀 더 용이해졌습니다. 한술 더 떴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흑의 그 단점을 먼저 지키면서 두어 갑니다. 그렇네요. 지금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국장에 앉아서 대국을 하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어떤 부분이죠? 네, 지금 그곳을 지키지 않았다가는 네. 단순하게 뭔가 노리는 정도에서 끝나는 형태가 아니었네요. 자, 어떤 수가 숨어 있었을까요? 잠시 보시죠. 네. 어떤 수인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살려두면 네. 이쪽은 안전하고 실전같이 붙이는 수도 이곳 끝낸 게 있어서 없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은 이 과정에서 이곳을 찔렀기 때문에 5점이 자충이 채워지고 뭐 이 정도 활용하는 데 되게 용이하다는 뜻이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끓으면 위험하네요. 나오면요? 늘고 계속 젖혀가면 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 지금 이곳을 눌러가면 네. 나왔을 때 계속 이렇게 틀어 막으면 여기서 더 이상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를 미는 것이 네. 지금 축을 봐서 선수가 된다고 해도 여전히 이쪽으로 수상전 가기에도 지금 별로 수가 많지 않고요. 이쪽으로 찔러서 뭔가를 노려도 끊는 순간 다음에 바로 단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좀 곤란했네요. 사실 웬만한 상황에선 이렇게 바로 끊는 수가 되질 않는데요. 네, 지금 뭐 비계 형태까지는 나오겠습니다만 네. 이 수법이 굉장히 통렬한 그런 함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지켜뒀어야 되는 거군요. 네, 지키면서 동시에 이제 이곳의 단점을 노렸고 네. 여기를 두고 네, 지금 이쪽 부분에 글쎄요. 수순이 조금 애매한데요. 네. 사실 어떻게 두어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를 늘어도 여기는 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붙였고요. 지금 이쪽에 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식의 흐름이 되고 나서 여기는 뭐 연장책으로 하나 이어둔 것 같죠? 지금 이 진행인데 네. 어쨌든 최명훈 구단이 불리했던 상황에서 지금 우하기 쪽의 흑돌도 완벽하게 살리고 그러고 나서도 중앙 쪽의 단점도 어느 정도 지켰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형태만 보면 흑이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하 쪽 복잡한 공방전 아직도 일단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명훈 구단이 분위기는 괜찮게 만들었어요. 네, 단순하게 우하기 쪽에서의 싸움만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을 때 네. 바깥쪽의 백이 세력으로 변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우상기에 흙의 빵 따냄이 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틀어막고 있는 백의 형태가 20초, 주변 상황이 썩 좋지는 하나. 않습니다. 둘, 셋, 넷, 그래서 우하기 다섯, 접전을 흙이 성공이라고 여섯,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7, 8. 자, 백도 하나를 보강했고요. 이 정도면 이제 손을 돌려도 될까요? 이제는 중앙 쪽이 중요합니다. 20초. 하나, 우하기에서는 흙이 성공을 하긴 했지만 제가 빠르게 계산을 해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백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만큼 초반에서의 성공이 쭉 유지가 되고 있죠. 최명훈 구단이 지금 그곳에 한 점을 늘면서 쉽게 백도를 연결시켜주지 않겠다는 뜻을 20초. 내비치고 있는데요. 하나,
둘, 확실히 쉽게 연결이 되고 타협이 넷, 된다면 바둑은 배기 다섯, 좋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일단 중앙 쪽으로 나가면서 이 백도를 타게 낸다면 뭐 크게 공격이 당할 돌은 아니긴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지만 획은 공격을 통해서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중앙 쪽에 자연스럽게 흑의 세력이 만들어진다면 그곳에 집이 좀 불어날 여지가 있고요. 또 네. 하나는 강력하게 나가서 위쪽에 흑 3점을 잡고 있는 백돌과 아래쪽의 백돌을 째고 나왔을 때 아직까지 위에 있는 20초. 백돌이 하나, 완벽하게 살아있는 둘, 형태는 아닙니다. 셋, 어. 이제 금꽃에 넷, 약간 공격할 여지가 다섯, 있어요. 여섯, 석점을 잡고 있을 뿐이지 완성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명훈 구단이 가르고 나가는 것도 네. 그런 맥락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살아두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아래쪽 백돌에 대한 공격을 흑이 가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의 흐름이라면 일단 최명훈 구단이 좀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20초, 중앙의 모양을 하나, 만들 수 있겠는데요. 셋, 하지만 중앙 모양이 집까지 되기까지 정말 어렵죠.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두고 있는 그곳에 아직은 미생인 백돌을 공격을 해서 네. 좀 더 좋은 자세를 중앙 쪽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장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겠고요. 그 이후에 중앙을 생각을 해야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도 이 백돌을 전부 살려낸다면 네. 물론 중앙 쪽에 어떻게 처리되는지의 여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집 모양 자체에는 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하변의 집과 좌상귀의 집 그리고 우상귀의 날일자간 쪽에 흑 3점을 잡고 있는 집까지 해서 전체 흑집을 20초.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나, 그에 둘, 비해서 흑은 셋, 뭐 이렇다 할 넷, 만한 집이 다섯, 좌변뿐이네요.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역시 최명훈 구단은 아직도 지금 공격가는 백도를 끝까지 추격하거나 아니면 그곳을 굉장히 괴롭히면서 중앙 쪽에 철벽으로 막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은 한 점을 따내고 다시 뒤에서 백이 돌리겠다는 건데 네. 그 상황에서 최명훈 구단이 꽉 이어준다면 그것을 최재형 초단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패를 걸어갈 여지도 있거든요. 하나, 만약에 둘, 패를 걸어가서 셋, 성공한다면 넷, 우변 굉장히 위험해 다섯, 보이는데요. 네. 여섯, 일곱. 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저 모양을 이어준다면 네. 두텁게 상대를 추격하긴 하지만 중앙으로 백이 탈출하면서 타기하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는 흑이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지금 패를 걸어가는 것도 아주 극단적인 선택이죠. 하나, 선택을 한 거죠. 네, 극단적인 네. 선택을 했습니다. 뭐 불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저 패가 완벽한 승부처가 될 것 같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제 문제는 여기서 패감을 어느 곳을 확실하게 쓰느냐인데요.
일단 하변에 일선에 따내는 곳은 팩감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0초. 하나, 좌상 둘. 쪽으로 104점을 잡고자 끊는 것도 있고요. 네, 일단은 확실한 것부터 써갑니다. 그런데 백의 고민은 지금 여기를 받아주었다가는 다음 팩감이 마지막. 잘 보이진 않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안 받을 수가 일곱, 있나요? 여덟, 아홉. 받았습니다. 그럼 다음 팩감이 뭔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인데 네. 지금 뭐 30초 사이에 최재형 초단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계산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 지금 다음에 한 팩감이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눈에 여섯, 들어오는 자리는 일곱.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약간 악수이긴 한데 이 장면에서 우변에 일선에 젖히는 팩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 점 쪽으로요? 네, 지금 그쪽 두어 갑니다. 그곳이 그래도 하나 있네요. 네. 벼랑 끝에서 기적과도 같은 한 팩감을 발견해냅니다. 백의 안형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뭐 집 계산을 떠나서 안 받을 수 없겠네요. 지금 저곳의 팩감은 20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패를 흙이 해소했을 때 다른 곳을 쓴다면 넷, 중앙 패 다섯, 해소가 끝이 아니라 여섯, 그곳에 전체 백돌이 잡힙니다. 네. 근데 그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 중앙 패에서 백은 집으로도 득을 보면서 자체 내에서 살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아야 되거든요. 지금 우변 젖힌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흑은 팩감을 받지도 않고 해소를 하지도 않았어요. 저수 또한 재미있는 책략입니다. 네. 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볼까요? 네. 지금 이곳에 팩감을 썼죠. 여기서 받아준다면 네. 따냈을 때 다음에 어느 곳을 써도 최재형 초단은 이곳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여기를 쓰면요? 그때 여기 쓰면 이제 따내서 네. 지금 이렇게 잡는 정도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명훈 구단이 그 전에 미리 여기서 먼저 여기를 끊어서 네. 받아준다면 그때 여기를 받고 이렇게 팩감을 쓰겠다는 것이 이 팩감을 키워놓은 의미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득을 볼 수 있는 거군요. 이건 꽤 큰 차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뒀을 때는 여기를 끊는 것도 당하는데 이렇게 따내면 여기도 선수가 아니니까요. 네. 뭐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물론 최재형 초단도 이것을 모를 리가 없고요. 네. 먼저 하나 끊어둔 수가 아주 좋은 타이밍이에요. 지금 이곳은 없었죠. 먼저 하나 끊어둠으로 해서 이제는 더욱 가치가 커진 이 5점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이 교환이 미리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순이 끊으니까 하나 단수 치고 여기를 뒀고요. 받으니까 지금 따냈죠. 지금 여기를 따냈고 네. 이곳을 팩감을 씁니다. 이제는 정말 받을 수 없어요. 네, 지금 따고 이렇게 소가 됐는데 네. 지금 이 백돌이 잡히진 않습니다. 여기를 두고 이렇게 내려선다면 안에서 살아있는 형태이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그냥 단순하게 이 상태에서 형세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곳의 가치를 한번 보죠. 지금 100집이 12집이 강하게 줄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한 23집, 네. 23집에 여기 이제 기존에 약간 약했던 흑돌이 이제 완벽해졌죠. 그러니까 23집에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리고 100은 중앙에 지금 한 10집이 늘어났고 네. 지금 세력을 다 지어내고 있거든요. 지금의 이 진행은 물론 제가 정확한 형세 판단 아직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이 기존의 싸움에서 100이 한번 손을 빼고도 이런 싸움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런 바꿔치기이기 때문에 100이 좋아 보이네요. 23집의 플러스 알파인데도 아직은 흐름을 바꾸지 못한 건가요? 지금 여기가 10집이고 여기가 10집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본다면 흑이 세력이 다 지어진 것만큼 100도 뭐 엄청나게 득을 보고 나서 지금 두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100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만 흐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꿔치기가 참 여러 번 나오네요. 네. 지금 수순이 좀 진행이 되었는데
최재형 초단이 그냥 좌상기 쪽을 지금 살리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으로 빠져나왔죠. 빠져나오면서 네. 살기 전에 흑의 형태를 조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집으로 득볼 여지가 없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있고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확실히 지금은 확정가에서는 네. 최재형 초단이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변화가 생기면서 바둑도 꽤 정리가 됐어요. 네. 지금 중앙이 아주 단순하게 정리가 됐을 때는 네. 흑이 좀 덤을 빼기 어려운 정도? 그 정도 백이 우세해 보이고요. 20초. 그 정도라면 결정적인 차이라고까지 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바둑은 넷, 최재형 초단 좋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의 저수는 중앙의 흑의 열분도 좀 신경을 쓰는 수죠. 네, 바둑이 정말 복잡해서 마지막 하나, 둘, 기력이 조금 셋, 약하신 분들은 오늘 넷, 바둑 다섯,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여섯, 있는지 전혀 못 일곱, 알아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덟, 지금 아홉.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최재형 초단이 집으로 약간 앞서는 상황에서 네. 지금 단순한 백돌 타개가 아니라 오히려 중앙으로 빠져나오면서 지금 상대의 열붐을 찔러 들어가고 있고 네. 이것이 통한다면 20초. 결정타가 될 수도 하나, 있지만 통하지 않는다면 셋, 오히려 넷, 긁어 부스럼이 될 다섯.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형세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기서 1,000원 자리를 끊어갔을 때 그때 흑의 응수를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흑의 열붐이 있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물어보는군요. 네, 꼬리를 떼어줘야 되나요? 지금 꼬리를 떼어주면 글쎄요. 너무 클까요? 방금 전에 끊어간 곳에 한 점은 뭐 줄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그 이외 아래쪽의 꼬리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쪽은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네. 20초. 하나, 둘, 자, 셋, 상당히 복잡한 넷, 상황인데요. 다섯, 좀 자세히 여섯, 짚어보죠.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일단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백이 이 열붐을 지금 추궁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중앙 쪽 열붐을 추궁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네. 백이 이곳에 둬서 살 수 있는 여지를 하지 않고 나서 계속 먼저 추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곳을 교환하고 중앙 쪽을 찔러갔을 때 네. 지금 여기를 끊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 그리고 아래쪽 다 넓은 거죠? 네, 다 열죠. 왜냐하면 네. 여기를 지금 끊으니까 네. 우선 백의 약점부터 보면요. 백은 이곳에 끊어지는 단점, 네. 그리고 끊어진다면 여기가 잡히고 여기가 차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흑을 지금 백이 추궁하는 것은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한 점을 살리는 것은 네. 이쪽을 단수 치면 그대로 바둑이 끝이 납니다. 네. 지금 이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돌파하면요. 지금 이곳을 끊어도 있는다면 4점이 잡혔고요. 이렇게 나간다면 네. 뒤에서 돌리면서 여기가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치를 못했죠. 네. 지금 이 한 점, 2점은 줄 수밖에 없어요. 이곳을 두고
지금 여기로 역습을 가했습니다. 네. 지금 백이 중앙을 먼저 성공을 가하면서 다시 한번 약간의 집으로 득을 봤어요. 그렇다면 최명훈 구단도 이제는 이 백도를 괴롭히면서 뭔가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곳 호구 쳤죠. 이수로 잡으러 간다고 할지라도 여기를 호구 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형태다 보니까 그러질 못했고 지금 마지막 수순이 이렇게 늘었는데요. 확실히 살아있는 건가요? 네, 그것은 뭐 잡으러 갈 여지가 없습니다. 네. 여기를 젖혀도 젖히고 받을 때 네. 이렇게 둔다면 지금 살아있죠. 네. 그렇다면 흑이 해볼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일단 이곳을 두면서 집으로는 벌고 있습니다. 한번 형세 판단을 해보죠. 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막고 잡고 이렇게는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걔가 했을 때는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합쳐서 한 40집 정도 나고요. 네. 40집에 지금 이쪽이 집으로 보긴 약간 애매한 부분입니다. 46, 47, 48, 49, 54, 56. 흑집이 56집 정도 나고 있습니다. 100은 8, 19, 24, 30, 36, 38, 40, 42, 43, 44, 46, 48집. 네. 네, 지금 49집이 나죠. 56집, 49집. 네. 그럼 미세한가요? 근데 이제 집으로 큰 차이는 아닌데 네. 백이 먼저 끝내기 지금 흑이 잡는 데까지 진행을 시키고 제가 계산했기 때문에 네. 백선인 만큼 백이 조금 괜찮아 보이고요. 네. 역시 중앙에서 좀 득을 보긴 했지만 여기도 흑이 집이 늘어날 여지가 있어서 집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네. 자, 여전히 최재영 선수의 좋은 흐름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정말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끝내기 수순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좌기에 끝내기를 하니까 최재영 초단이 좌변 쪽에 빈 삼각 두는 끝내기를 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쪽도 좋죠. 그 끝내기가 좋네요. 지금 그곳이 제가 미처 계산에 넣지 못한 부분이네요. 네. 저수가 좋은 수인 이유는 끊어서 백도를 차단하는 단점을 노리고 있고 백이 지금 한 점을 마지막 끊어서 받는다면 하나,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셋, 뒤이어서 단수 치는 것까지 넷, 모두 활용이 되기 때문에 다섯, 제가 여섯, 셌던 집 모양보다 흑집이 한 여덟, 3집 늘어날 수가 아홉.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반발을 하려고 이어서 받긴 했는데 그쪽의 집 모양이 조금 달라진다면 바둑은 훨씬 미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바둑 모르겠는데요.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최명훈 선수 이제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이 정도의 차이라면 지금부터의 수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바둑은 네. 백이 약간 다섯, 좋거나 미세해 여섯. 보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의 단수는 그쪽 부분에 흙에 좀 열붐이 있었죠. 지금 지킨 수도 냉정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오히려 최재영 초단이 지금 좌편을 두기 전에 거기를 먼저 단수 쳤다면 좀 더 득볼 여지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후반으로 갈수록 최명훈 구단의 수법이 좀 더 정확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지금 저 패가 뭐 거의 승부패가 될 수도 있겠어요. 중앙이 다시 굉장히 복잡해졌는데요. 네. 자, 마무리를 하는 수순이 마지막. 어땠을까요? 하나, 중앙 쪽 보시죠. 둘, 셋, 넷. 네. 지금 미세하거나 백이 좋았던 상황에서 네. 여기를 단수 치고 나니까 이수가 실수라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이쪽을 먼저 단수를 쳤다면 네. 이곳이 아주 좋은 끝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좋은 끝내기인 이유는 네. 여기를 이으면 여기를 차단합니다. 이거는 흙이 큰일 나는 수순이에요. 여기를 두면 이어서 여기는 두면 흙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를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때 여기를 끊어갑니다. 계속 뭐 흙도 끊어야죠. 네. 네, 그리고 안에선 살 수가 없으니까 계속 끊어가야 되는데요. 네. 여기를 먹여치고 딸 때 이렇게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기를 단수 친다면 아. 나갈 때 잡히죠. 양쪽이 딱 걸리네요. 지금 이 수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를 단수 칠 때 흙이 이을 수가 없는 형태였고 이때 미리 단수 쳤다면 나가고 따낼 때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늘고 네. 이렇게 받으면 여기를 또 연결해야 되는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를 끝내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최재형 초단이 이곳에 교환을 다 하지 않고 먼저 이곳 끝내기를 들어가니까 실전과는 엄청난 차이네요. 네, 최명 구단이 좌변 쪽은 받지 않고 먼저 여기를 단수를 쳤고 네. 그러면서 지금 패를 통한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진행인데요. 네. 여기를 하나 접치는 패감을 썼죠. 그러거나 뒤로 받았습니다. 지금 이쪽에서의 이 변화가 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일단 바둑은 약간 백이 좋았던 상황에서 여기를 역으로 당했고 미세질 확률이 있습니다. 네, 이 최재형 초단이 중앙에서 상당히 많은 득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대국 중에 알아챘다면 심리적으로도 조금 흔들릴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은 국면이 너무나도 일곱, 복잡합니다. 여덟, 아홉. 애매합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지 어렵네요. 이어서 받으면 넘어가는 수가 워낙 크고 지금 있는 것에 한 칸 좌측으로 단수 치는 수가 마지막. 있긴 합니다. 하나, 둘, 그래도 단수가 셋, 넷, 정수가 아닐까 다섯. 싶은데요. 여섯, 일곱, 네, 그 여덟.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단수 침으로 해서 네. 한 점을 백이 있는다면 이제는 애초에 치중 갔던 곳을 2선으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따내면서 득을 좀 중앙으로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미세해졌을 하나, 때에는 둘, 과거라면 그러니까 약 15년에서 20년 전이라면 최명훈 구단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창호 구단 다음으로 형세 판단과 끝내기가 정확했던 선수입니다. 그 정도군요. 예전에 이제 제가 갓 프로가 됐을 무렵에 이제 최명훈 구단이 네. 이제 신예 강자에서 정상권으로 발돋움하던 시기였는데 당시에 이 프로 기사들이 같이 연구를 할 때 최명훈 구단의 마지막. 바둑을 연구를 할 때면 하나, 최명훈 구단이 둘, 쓰고 와서 셋, 이 뒤로는 서로 넷, 실수가 없어라고 한마디 딱 다섯, 하고 그냥 갔습니다. 여섯, 네. 일곱, 이제 그 정도로 여덟. 후반에 자신 있고 실제로 후반이 정확했던 선수인데 네. 지금도 물론 후반과 계산력이 정확한데요. 그 당시와 차이가 있다면 이 순간적으로 깜빡하는 게 좀 생겼죠. 또 속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아무튼 지금도 그런 깜빡 수만 없다면 네. 후반이 굉장히 정확한 선수입니다. 마지막 이창호 구단과 하나, 닮은 기풍으로 그런 별명도 얻었고 역시 후반 최명훈 구단의 끝내기 좀 기대를 해볼 만한데요.
그럼 이 바둑은 지금부터라고 봐야겠네요. 네, 지금 원래는 마지막 백이 하나, 조금 우세해 보였는데 셋, 지금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은 최지영 초단이 선수라고 보고 하변을 하중앙 쪽으로 내려섰는데 네. 하중앙을 받질 않았습니다. 지금 빈 삼각으로 꼬부리면서 들여다보면 차단이 마지막 되는 건가요? 끊어지는 하나, 형태는 나오죠. 둘, 네, 바로 그 수인데요. 연결고리가 없는데요. 이으면 좌측으로 나와서 끊는 순간 지금 흙이 가둬집니다. 어디 가서 살 데도 없죠. 이건 순간적으로 뭔가 착각이 나온 건가요? 뭐죠? 이건 착각이네요. 지금 표정으로 봤어도 착각 마지막.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끊어지죠. 이거 착각이죠. 네, 착각 맞네요. 최명훈 구단 보이는 모습에서도 착각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좀 어이없는 착각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도 최명훈 구단이 후반은 굉장히 정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앞서 언급했던 이 과거와 달라진 착각이 바로 이런 점이죠. 최명훈 구단이 계속 자책을 하고 있는데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안쪽에서 사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다 잡힌 건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일단 뭐 그쪽을 나와 끊어서 뭔가 뒷맛을 노려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뭐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도 너무 없어요. 네. 미세했던 바둑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순간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저 흙돌이 다 끊어진 겁니다. 끊어진 흙돌이 네. 돌의 개수만 13개예요. 엄청나게 유리한 바둑이었어도 다 역전이 될 만한 그런 크기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한숨이 나올 만하죠. 이런 착각은 정말. 기사 생활을 하면서 나올까 말까 한 그럴 만한 착각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기존의 이 중앙 형태를 완벽하게 처리를 했다면 네. 그래도 제가 볼 땐 백이 나빠 보이지 않았지만 미세했습니다. 미세했던 상황에서 지금 최명훈 구단이 착각이 나왔죠. 결정적입니다. 이 정도면 회복을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 중앙에 있는 저 잡힌 흑돌을 네. 백이 놓고 따내야 되긴 해요. 앞으로 이 위쪽과 연결은 마지막.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놓고 따내야 하는데요. 놓고 둘, 따낸다고 해도 지금 셋. 그 정도로는 위로가 안 되는데요. 돌의 개수만 13개. 그러니까 집으로 환산하면 26집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26집 준 거죠? 대가가 있긴 한데요. 지금 중앙 쪽에서 저렇게 몇 번 따내는 정도죠.
흙이 득을 본 것은 한 10집 정도. 그러니까 중앙에 지금까지 2번 따냈고 네. 방금 전에 또 하나 따내서 3번 따냈고 이제 한두 개 더 따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 10집 정도. 10집보다 조금 더 득을 보긴 했습니다. 흙도. 하지만 공배를 제외한 채 그냥 단순하게 따냈을 때 26집이라면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끝내기 수순에서 뭐 한 집 득 보려고 수십 번 수순을 비트는데요. 26집. 최명훈 구단 지금 머릿속이 그냥 하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저런 실수를 하면 많이 자책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붙인 수는 그래도 날카롭네요. 착각 이후에 나왔다는 것이 조금 아쉽지만 이렇게 하고 끊는 수가 네. 부분적으로는 아주 날카로운 맥점입니다. 한 점을 잡으면 반대쪽을 돌파해서 우상기 쪽으로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측에 3점이 잡히죠. 네. 하지만 지금은 하중앙 쪽에서 이미 많이 이득을 봤기 때문에 네, 저렇게 양보하면 승패에는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좋은 끝내기 수법이네요. 네, 저도 그런 순간적인 착각을 많이 했던 기사로서 남일 같지가 않네요. 최명훈 구단 지금 아마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계속 거듭해서 형세 판단을 하고 마지막 끝내기 수순을 유추해 둘, 보고요. 셋, 너무 세심한 넷, 부분을 신경 쓰다 다섯. 보면 또 이런 부분을 착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들이 부분전에서 어떤 쉬운 수를 놓치는 것은 그 부분이 어려워서가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만약 문제였다면 저런 곳은 정말 1초도 안 걸리죠.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형세 판단이라던가 앞으로의 끝내기 수순 그리고 이곳의 끝내기가 몇 집인지 저곳의 끝내기가 몇 집인지 그러니까 앞으로의 네. 앞날을 예측하면서 마지막 두다 보니까 하나, 이게 순간적인 작은 둘, 방심이 셋, 저곳에서의 실수를 유발해냈습니다.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지금은 둘, 차이가 셋, 많이 벌어졌을 넷. 텐데요. 중앙 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착각했을 당시의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기를 최명훈 구단이 미리 받아두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 착각한 것이 이런 겁니다. 여기를 따내면서 네. 여기를 연결하는 것과 네. 여기를 돌파하는 것이 양쪽이 맞보기라서 이쪽은 안전하다라고 봤던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를 하나 교환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뚫으니까 이것은 지금은 연결이 안 돼요. 네, 여기를 찔러도 그렇고 여기를 찔러도 그렇고 네. 양쪽을 다 찔렀을 때 지금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여서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쪽 부분에서의 착각은 지금 다른 곳에서 뭔가 해볼 여지도 없고 너무나도 결정적이었고요. 이거 따낸 수로 이쪽을 받았다면 제 개가로는 미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세한데 네. 그것도 뭐 100이 불리하다고 보긴 좀 어려운 그런 미세한 승부였을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바둑은 좀 차이가 나겠죠. 네, 아무래도 너무나도 큰 손해를 받고 네. 그쪽에서 그냥 한두 집 손해가 아니라 10집 이상의 손해를 봤기 때문에 지금은 차이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최명훈 구단 뭐 계속 끝내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네, 두 선수의 이 대국하는 빠른 착점만 보더라도 네. 사실 승패는 이미 판을 떠났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의 이 빠른 손길 그리고 순간순간에 계속해서 강한 선택, 마지막 조금은 무리한 하나, 선택이 될 수 있고요. 뭐 둘, 중앙에 패를 버티는 것도 셋, 그렇고 그런 넷, 선택이 다섯, 최명훈 구단의 지금 여섯, 심정을 일곱,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여덟, 아홉. 뭐 바둑이 만만치 않거나 유리했다면 중앙 패를 진작에 해소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패를 놔둔 채 계속 끝내기 수순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재형 초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중앙에 다 처리를 해서 더 득을 볼 수 있었던 장면을 놓쳤었거든요. 마지막 그런데 거기서 상대 하나, 실수가 나왔어요. 네, 셋, 넷, 전화위복이죠. 다섯. 가끔 여섯, 이 바둑을 인생에 비유하곤 하는데 이럴 때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지금은 최명훈 구단은 뭐 웬만한 상황이면 계속해서 네. 노타임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전이 쉽지 않다는 건 최명훈 구단이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이렇게 큰 실수를 하고 나서 차마 도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죠. 최명훈 구단은 후반이 정확한 기사이고요. 또 앞서 형세 판단이 굉장히 정확하기로 네. 정평이 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보다 지금의 형세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어이없는 실수를 했다는 자책감에 차마 돌을 던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최명훈 구단은 정말 대단했죠. 제가 기억나는 것이 96년 아니면 97년인데요. 네. 당시에 이창호 구단에게, 마지막 당시 절대 무적이었던 하나, 이창호 구단에게 둘, 신예 선봉장으로서 넷, 두 대회를 다섯, 연속으로 도전기를 여섯, 펼쳤습니다. 일곱. 당시에 하나는 여덟, 7번 승부였는데 아홉. 3대 3까지 가서 풀세트 접전을 벌인 적이 있어요. 네. 그때도 정말 대단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대에 타이틀을 획득을 하면서 그것도 당시에 국내 최대 기전이었던 시합을 우승을 차지하면서 세계대 출전권을 가졌고 당시에 일본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회 후지스베 결승까지 진격을 해서 조은현 구단과 결승을 다퉜던 그러니까 세계대 준우승 경험이 있는 마지막 기사입니다. 하나, 둘, 뭐 사실 그 또래에서 이창호 구단은 논외고요. 최명훈 구단 독보적이었죠. 신예 기사 시절에는 윤성현 구단과 함께 투톱이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독보적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최명훈 구단이 신예 기사 시절에 처음으로 이제 중국과 교류가 튀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중국의 육소룡으로 불리우던 선수들과 네. 한국의 신사임방이 이 대결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꿈을 키웠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당시에 이 중국의 육소룡의 주장이라면 그 이후에 세계 대회에서도 몇 차례 우승을 차지한 마지막 창하오 구단이었고요. 네. 당시 둘, 신사임방의 셋, 주장격이었던 선수가 넷, 바로 윤성현 구단과 다섯, 최명훈 구단이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재미있는 점은 당시 중국의 차세대 선두 주자라고 하는 육소룡의 일원이었던 왕레이 구단이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이고 지금 최명훈 구단은 한국 국가대표팀 코치고요. 지금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두 기사가
뭐 선수가 아니라 큰 세계 대회 때 코치로서 또 감독으로서 만나게 되는데요. 물론 지금 두어지는 수순 자체는 의미 없는 수순일 수도 있겠지만 대국자에게는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바둑을 그저 승패를 나누는 하나의 스포츠로만 본다면 지금의 수순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만 이제 과거에 그런 마지막. 문화가 있었고요. 지금도 하나, 물론 남아 있습니다. 둘, 바둑을 하나의 셋, 문화, 예술 넷, 작품으로 본다면 네. 다섯, 지금 끝날 여섯, 때까지는 작품이 일곱, 전개되고 있는 거죠. 여덟, 그 이야기를 알파고의 대결 때 이세돌 구단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지금 다섯, 한 판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재형 초단도 네. 큰 차이로 승리는 확실시 되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끝내기 수순을 늦추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단수를 하나 교환시키는 거나 또는 이 좌악이나 중앙에서 계속 패를 이어갔던 것 그런 것을 보면 최재형 초단도 끝까지 물러섬이 없습니다. 네. 사실 이 정도 차이라면 좀 늦출 법도 한데요. 근데 아마 그 누구라도 지금 최재형 초단처럼 늦추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거는 그 심리를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심리죠. 프로 기사는 결국 숙명적으로 평생을 승부를 겨뤄야 되는 상대이고 네. 다음에 어떤 시합에서 또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상대를 기로 눌러놓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세돌 구단이 아주 잘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정도 차이가 날 때는 보통 도를 마지막. 거두는 경우가 많죠. 하나, 네. 그런데 둘, 최명훈 구단도 셋, 워낙 막판에 넷, 큰 실수를 해서 다섯, 여섯, 차마 이 사석통으로 손이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아주 잠깐 스쳐갔던 재미있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최지영 초단이 자신의 사석통을 살짝 한번 만지는 모습이 있었죠. 그것은 네. 자기가 잡고 있는 흑돌이, 그러니까 마지막. 사석이 몇 개인지 하나, 보는 작업이었고 그 셋, 작업을 한다는 것은 넷, 개가를 한다는 다섯, 의미입니다. 여섯, 그 지금 일곱, 큰 차이로 벌어져 있는 형세에서 최명훈 구단이 끝까지 두니까 뭐지 내가 혹시 형세 판단을 잘못했나 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개가를 해보는 작업이었죠. 돌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좀 펴서 몇 개인지를 정확히 세봤을 텐데요. 최명훈 구단의 돌은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상대의 사석을 만지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석만, 그러니까 본인의 것만 만지고 네. 상대의 사석은 눈대중으로 판단을 했겠죠. 네, 이제는 뭐 끝내기도 큰 끝내기가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끝내기가 역끝내기 한 집짜리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최재형 초단이 착수한 지금 잡는 그곳이요. 네. 지금 좌측에 백돌이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과의 수상전을 생각해서 안 잡을 수가 없는 자리죠. 간혹 이 아마추어 애기가 분들이 저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곤 하는데요. 나의 돌이 끊어졌는지 아니면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면서 대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배를 배우는 과정에서 승패가 뒤바뀌기도 하고요.
이제는 뭐 반패만 몇 군데 네. 남아 있죠. 지금 찝어간 곳이 한 집짜리네요. 나중에 뒷공배가 다 채워지고 나면 좌상기 쪽의 베개 형태는 네. 한번 가일수해야 합니다. 지금 그곳을 드러낼 때 최명훈 구단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싶겠죠. 네, 지금 그곳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는 네. 끝이 났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베개집이 하변집이 정말 커 보이는데요. 네, 반면으로도 백이 11집을 남겼죠. 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최재영 초단의 17집 반승입니다. 네, 최재영 초단 최명훈 구단에게 승리하면서 32강에 진출합니다. 이런 바둑은 이기고 나서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지만 승부의 세계는 그래도 냉정하죠. 중앙에서 제 대마가 몰리고 있을 때 상대가 패를 한 걸로 그냥 받고 잡으러가도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 실전에는 패가 됐는데 바꿔치기가 되면서 미세진 것 같아요. 초반에는 제가 계속 상대가 착각해서 제가 좋았는데 좌상에서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김정현 5단은 일단 속기가 워낙 강한 선수여서 한 수 배운다는 마음으로 임할 거고요. 열심히 두겠습니다. 사실 첫 판만 이기는 게 목표였는데 이왕 첫 판 이긴 거 계속 가서 4강까지는 올라가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바둑 마지막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최명훈 구단이 개가가 안 돼서 도를 거두지 않은 건 아니죠. 네, 형세 판단은 정확히 됐을 텐데요. 네. 워낙 마지막에 후반부에 갈수록 실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쉬움에 도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대국 김대용 선수 대 송혜령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 성대결이 됐는데 재밌는 매치예요. 네, 일단 두 선수가 랭킹도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송혜령 선수가 현재 여자 국가대표 선수거든요. 네. 이제 기존에 KBS 바둑왕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대용 선수와의 일전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시간 바둑아 놀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김대용 선수 대 송혜령 선수의 대국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